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관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네,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은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죠. 네. 이러한 식습관으로 얻게 되는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담석증인데요. 하지만 담낭 내에 결석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다 해도 단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담석증 치료 방법과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담석증입니다.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 담석증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담석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담석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담석은 뭘까요? 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및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성 구조물을 말합니다. 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콜레스테롤 담석은 순수 콜레스테롤석과 혼합석으로, 그리고 색소성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담석이 생기는 곳, 쓸개라고도 하죠. 이 담낭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선생님. 담낭, 즉 쓸개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가지 모양의 주머니를 말합니다. 간은 보통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숨어 있고 쓸개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일반적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이런 위치적 구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겠네요. 쓸개의 역할은 간에서 분비되어진 쓸개즙을 농축해서 보관하는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개즙은 보통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생성된 쓸개즙은 평소에는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저장된 쓸개즙이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쓸개즙은 음식물의 지방 성분을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비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개 내의 쓸개즙은 식사 후에 대부분 분비되어 없어지고 그 이후 천천히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보통 복부 초음파 검사 시 일정 기간의 금식을 유지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담낭에 생기는 질환, 이 담석증,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담낭에서 생긴 담석이 담낭의 경부, 담낭관 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담낭에는 담석증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원인이든 담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담석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는 경우에도 담낭염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낭 내부에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담낭 용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뭉쳐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이지만 드물게 점막 조직이 증식해서 만들어지는 진성 담낭 용종이 있고 이런 용종이 악성으로 변하게 되면 담낭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인 담낭성근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양성 질환이지만 드물게 악성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담석증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 담즙의 구성 성분 중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늘어나게 되면 결정이 생기면서 담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담즙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도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고 또 담즙 성분 중 무기질 성분이 과도하게 농축되면 색소성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은 콜레스테롤과 무기질의 누적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담석증은 이 두 가지가 몸속에 좀 과하게 누적된 상태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즙 성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 누적된 구성 성분에 따라 모양과 색깔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수 콜레스테롤석,
혼합석, 흑색석, 갈색석 등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콜레스테롤이 담석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담석증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로 좀 잘 발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는 고령, 인종 중에 서양인, 그리고 유전적 경향, 고지방 식이, 비만 및 체중 감소, 임신, 경구용 피임제 같은 약제, 당뇨나 장결핵 등 전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 과정은 담낭의 운동성이 저하되면서 담즙 내 콜레스테롤이 과농축되고 이것이 결정을 만들게 되면서 주변으로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색소성 담석의 위험 인자로는 인종, 동양인, 만성 용혈성 질환, 간경변증, 췌장염, 고탄수화물 저지방식이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후천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뭐 주로 많은 병들이 노화와 어떤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담석증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에게 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로 체중 조절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금식을 하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소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방의 대사를 위해 간에서는 추가의 콜레스테롤을 담낭에 보내게 되고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담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특정한 증상이 나타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증상인 경우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담석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담석을 무증상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증상 담석은 담낭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담석이 있는 사람 중 80%는 평생 별다른 증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에서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약 2%에서 담낭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그럼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오른쪽 윗배에 쥐었다 짜듯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주 심해 아기를 낳을 때의 통증인 산통에 비유하여 담도산통이라고 부릅니다. 담도산통은 흔히 기름기 많은 식사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대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오른쪽 견갑골 즉 날개뼈 아래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통증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담석의 발생 위치가 담낭이냐 담관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담낭 담석의 경우 복통과 함께 열이 발생하고요. 담관 담석의 경우 복통, 열과 함께 황달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담관 담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담석은 담낭으로부터 빠져나와 간에서 십이지장까지 담즙을 운반하는 관인 담관의 어느 부분이라도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담관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담즙이 흐르는 담도는 약 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늘한 관이라서 돌이 걸려서 박힐 경우 담즙이 흘러내려갈 수 없게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막힌 위쪽의 담관과 담낭이 늘어나게 되고 내부 압력이 높아져 우상복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담즙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는데요.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고 반대로 대변은 하얗게 변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확연하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진료를 잘 받아보면 될 텐데요. 반대로 무증상인 경우, 그러니까 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전형적인 복통, 열, 황달로 담석증을 진단되는 경우는 흔하지만 최근에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나 CT 등의 검사를 통해 우연히 담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담석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검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담석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보통 담석으로 인한 증상이 복부의 염증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복부 CT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담석의 70%를 차지하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 CT 검사상 담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게 되면 손쉽게 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담석이 발견이 되면 바로 제거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그냥 좀 놔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석이 있으나 증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석이 증상을 유발하여 담석증이 된 경우 치료가 필요한데요. 담석으로 인해 발생한 담낭염이나 자주 반복되는 담도 삼통의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급성으로 발생한 담낭염의 경우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특별히 뭐 통증도 심하지가 않다면 그냥 놔둬도 될까요, 선생님?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담석은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상 담석과 함께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다고 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상이 없지만 담석의 크기가 3cm가 넘는다면 담낭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담석의 크기가 크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담석이 3cm 이상의 경우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병을 자극하기 때문에 담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담낭을 미리 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통증이 오면 수술도 약물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담석을 가지고 있는데 임신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 미리 수술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방적 절제를 시행하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담석증의 치료는 담낭의 절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절제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 의학이 발전해서 최근에 배꼽으로만 살짝 상처를 내어 담낭 절제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의 구멍에 수술 도구와 카메라가 함께 집어넣고 수술하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단일공 복강경 수술 후에는 24시간 관찰 후 퇴원이 가능합니다. 당일 입원, 당일 수술, 그리고 수술 다음날 퇴원 후 수술 2일째부터 샤워 및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담낭을 절제할 경우 완전 회복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과거 담낭 절제술은 거의 대부분 개복 수술로 진행되어 입원 기간이 5에서 7일가량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강경 수술 기법으로 인해 입원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 없는 경우 1박 2일 정도의 입원 기간으로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여일 이후부터 과격한 운동 및 비행기 탑승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담낭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맡던 기관일 텐데요. 그렇게 떼어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담석으로 인해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담낭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담낭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망가진 담낭을 절제하더라도 소화 기능의 저하는 없으며 오히려 소화 중 발생하는 통증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담석증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물이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담석이 빠진다. 그죠? 이렇게 뭔가 물이 많이 들어가면 돌이 딸려 나올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은데 올까요, X일까요, 선생님? 네, 답은 X입니다. 요로결석과 오인된 속설인데요. 소변을 많이 보는 것과 담낭, 담석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로결석과 헷갈렸던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담석이 작으면 안전하다. 그죠? 뭐 작으면 통증도 안 일으킬 것 같고요. 그냥 둬도 괜찮을 것도 같고. 정답은 뭘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X. X입니다. 아, 담석의 크기가 작으면 담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오히려 담도염과 췌장염 등 합병증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담석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담석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죠.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고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 미네랄, 야채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물론 질병을 제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평소 올바른 식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제때 예방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관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